안녕하세요. 정책 읽어드리는 여자 이부영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보고서는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에서 2015년 12월에 발표한 스포츠의 미래, 활기찬 국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화면과 같이 목차가 구성되어 있어요. 스포팅 퓨처라는 보고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 스포츠 분야에 있어 영국 정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 맵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DCMS에서 본 보고서를 제시한 핵심 목표 중 5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 각 분야별 목표 달성 지표에 대해 설명하며 마지막으로는 이 보고서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스포츠 부문 및 기타 관계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다루며 보고서가 마무리됩니다. 이 보고서의 뼈대인 프레임워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해 좀 특이했던 포인트 몇 가지를 오늘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프레임워크 맨 아랫단 액션과 가운데 아웃풋을 이어서 보시면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영국이 올림픽 및 축구와 같은 프로스포츠, 기타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큰 성과를 이루는 이유는 탄탄한 스포츠 시스템에서 기반된 건데, 이를 더욱 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시스템이 더욱 발전되어야 하며 유치하게 된 주요 스포츠 이벤트들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Maximiz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Sporting Success and the Impact of Major Event의 결과를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국민들이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신체 활동,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라이브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이해했는데요. 스포츠 섹터를 더욱 강화해 이를 효율적이고 활성화시켜 더욱 프로덕티브하고 서스테이너블하며 리스폰서블한 스포츠 섹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3가지 핵심 액션을 통한 아웃풋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5가지 아웃컴으로는 신체적 웰빙, 정신적 웰빙, 개인적 발전, 사회 공동체적 발전, 경제적 발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스포츠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나아가 스포츠 분야에서 결과적으로 성적 및 운영에 대한 성과 또한 우수해서 스포츠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영국 스포츠 장관은 말합니다. 하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스포츠 참여를 위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이 새로이 다시 수립하는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이번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면과 같이 총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Who fund and deliver sport to focus on social good it can deliver 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총 2가지로 나눠 설명을 했는데요.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기금의 투입 방식을 결정하는 고차원적인 정책 수립,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우 학교, 스포츠클럽, NGB, 보건 및 민간 부문의 협력 관계를 통한 지역 스포츠 활성화인데요.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2013년 보건 분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디볼루션 되며 지방정부에서는 헬스케어 및 공공보건복지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스포츠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정부는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스포츠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다고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신 프레임워크의 핵심 결과를 내기 위해 DCMS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과제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액티브한 그룹의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최선인 방법으로 체육과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고 영국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Getting Active Outdoor 캠페인입니다. 영국의 국토부와 협업하여 교외, 자연 및 공원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환경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 목적은 트레디셔널한 스포츠를 하도록 강조하는 것보다는 일단 밖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자연스럽게 스포츠,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수영 능력이었는데요. 어려서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수영인데 2015년 당시 7에서 11세 아이들의 45%가 20m를 채 수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의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정부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수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제가 PEN 스포츠 프리미엄 2020-2021이라는 지침을 좀 확인을 해봤더니 국가에서 지정한 필수 초등학교 체육 과목 커리큘럼에 수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소 25m는 컨피던틀리하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게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강력하게 권장하면 정말 영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할 줄 아는 날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했던 점은 영국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대회들을 많이 유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이 배경에는 골드 프레임워크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골드 프레임워크란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거나 유치 희망서를 제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 이후 작성한 가이드북인데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되게 디테일하고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대회가 종료되고 나서 바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더욱 많은 대회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너무 좋은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연구실이 이번 보고서를 스터디하며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점은 바로 Experiencing Live 스포츠를 따로 꼭지를 빼서 다뤘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관람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시사점, 바로 주관 부처와 각 파트별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활용한 협업 방안 제시 및 각 아웃풋, 아웃컴에 대한 성과 평가 척도 제시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번 보고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원문 확인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